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떤 대응 유효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 종목이고 어제는 에코프로 이런 관련 강세와 함께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5%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긴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뭐 목표 가격을 훨씬 뛰어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네. 회사는 참 좋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작년 1분기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이 굉장히 위대한 그룹이죠. 네. 그래서 친환경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는 벌리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등등은 다 성장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주가가 보유 전략을 계속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3대 기업이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쪽은 친환경 쪽인데요. 환경 쪽인데 환경 산업도 굉장히 성장성이 지속이 되고 또 고성장이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회사 사업 성장성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EG 페라이트 히토류 LFP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지난주 AS 때 전문가님께서 대박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상한가를 보였네요. 네. 네. 상한가 하나씩은 가끔 잘 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오늘 또 뭐 상한가 비슷하게 한번 가려고 폼 재다가요. 네. 좀 밀렸는데 제가 요거는 좀 뭐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그다음에 뭔가 대박이 될 수 있는 임팩트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네. 전번에 얘기했듯이 고순도 산화철 분야의 세계 시장 1위입니다. 네. 독보적으로 세계 시장 1위인데 다만 이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세계 시장 1위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뭐 매출이나 이익은 별 거 없다. 이런 기업인데 다만 이게 LFP로 가기만 한다면 LFP로 가기만 한다면은 LFP가 대세가 된다면은 이 고순도 산화철은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LFP하고 NCM 계열, 이 삼원계 계열하고 둘이서 이제 뭐가 주도 소재냐 이걸 갖고 이제 다투고 있죠. 그래서 이 다투는 것 중에서 LFP도 이제 꽤 많이 뭐 LG 엔솔도 하겠다 그러고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도 양대 축 정도 LFP하고 NCM하고 양대 축이 돼서 발전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EG를 잘 보셔야 됩니다. EG는 그렇게 되면은 시세가 꽤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건 뭐 추전 11,000원에 들이고 나서 거의 한 120, 30% 올랐다가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세우는 모습도 심상치는 않아요. 가끔 한 번씩 상한가 펑펑 치는 거 보면은 뭔가 조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에 대해서 LFP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경우에 고순도 산화철 정말 수혜가 될 수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해주셨고요. 이 점 염두에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주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보유로 의견 주셨고 지난 월요일 날 23% 급등세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밀리긴 했는데요. 칩스앤미디어도 21% 수익 달성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가더니 또 좀 밀렸어요. 요즘 장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안 좋잖아요. 상한가 가려면 좀 버티지 말이야. 그것도 밀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회사는 참 좋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국내 실적 같은 경우에도 4년 연속 계속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과 실적이.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아까 어떤 우리가 종목 상담할 때 어떤 분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 그가 있었는데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시스템 반도체를 이번에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해서 키우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해서 키우는 것에 수혜 종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가는 슈퍼 레볼루션에 대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걸 설계를 하고 매출을 본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뒷받침이 됐어요. 그럼 요놈의 주식은 한번 떴다가 지금 이제 뭐 빠지지도 않고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를 하고 나면은 결국 다시 시세를 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이익 많이 내는 회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는. 네. 근데 좀 유별나게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위험도가 적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를 한번 가져가 볼 만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되고 또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적이 참 좋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기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유 전략을 가져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지난주에 이어서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4년 연속 실적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성도 좋고 삼성전자 투자 모멘텀 받으면 더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도 좋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3일에 매수했던 LNF입니다. 요즘 2차 전지 좀 조정과 함께 하락하긴 했는데 어제 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LNF는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요번에 이제 그동안에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요것도 이제 60일선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테슬라에 한 3조 8천억 양극재 공급하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요번에 이제 뭐 교환 사채하고 자금 조달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출렁거리면서 좀 빠져버렸죠. 좀 빠져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돈을 갖다가 마련해서 다시 설비 투자를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니죠.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LFP도 지금 미국의 포드라든가 이런 데도 LFP 배터리 이것도 좀 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중국이 제일 좀 잘하던 건데 어쨌든 국내에도 요청을 하니까 LNF도 LFP에 차세대 양극재 배터리를 출시를 해서 지금 LG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에다가 납품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지금 LFP 차세대 배터리 이것도 출시를 해서 앞으로 될 것 같고요. 이 자금 조달이 이번에 5천억 정도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극재에 대한 캐파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기관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좀 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뭐 기관들이 좀 싫어하는 에코프로 같은 게 잘 가고 기관들이 되게 좋아하는 LNF는 덜 가는데 어쨌든 에코프로가 사실은 양극재 우리나라 1등 기업은 맞죠. 네. 그래서 그게 잘 가는 것은 뭐 사실상 답이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LNF도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더 빠질 자리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네. 키 맞추기를 위해서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양극재 기업들은 사실은 좀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캐파가 계속 증설될 수밖에 없고요. 이 양극재 관련돼서는 2026년 정도까지 적어도 3년 동안에는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즉 물건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양극재를 하이니켈 분야에서 울트라 수준까지, 즉 90% 이상까지 끌어올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4개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 퓨체엠이라든가 LF라든가 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4개 기업들은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극재 캐파 증설될 것으로 주가 구간도 지지 라인에 잡혀 있다 말씀 주시면서 장기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엔캠 2차 전지 전해액 관련 종목인데요. 전해액에 대해서 국내 1등 또 글로벌적으로도 상위에 위치해 있고 네. 중국 배제될 경우에는 더 상방으로 예상해 주셨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정을 다 좀 받았어요. 그렇죠. 뭐 에코프로조차도 조정을 한 30% 가까이 받았는데 이 엔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해액 관련해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기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IRA 수혜를 받아서 이제 중국 쪽이 1등에서 3등까지 중국 쪽이 전해액에서 포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 4등이었는데 이번에 세계 1등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1등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쪽 캐파는 엔캠이 아마 거의 독식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네. 1년에 한 67% 성장을 계속 해왔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이 3%로 조금 낮아요. 그게 좀 단점이야. 그래서 주가가 신나게 날아가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북미 쪽에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성장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7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36% 달성한 종목인데요. 오늘은 역시 2차 전지 조정과 함께 밀렸습니다. 하나기술은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하나기술도 이제 작년에는 유럽 쪽에 진출을 적극 하다가요. 네. 조금 매출이 지연이 생겨갖고 실적이 조금 덜 나왔어요. 수주는 아주 빵빵하게 잘하는 기업입니다. 원래 상반기 수주가 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수주된 것이 하반기에 이제 장비 반입이 되면서 실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은 상당한 회사입니다. 네, 하반기 실적 전망과 함께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4월 24일에 매수했던 MS 오토텍입니다. 자동차 경량화 부품 종목이고요. 최고가 6,430원까지 오르긴 했는데 또 오늘은 월요일 이후부터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차에 납품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네. 실적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경량화, 네. 그다음에 하스텐 공법을 이용한 고강도 경량화 부품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한 7% 영업이익률이 있고요. 전기차에 적합한 차체 부품을 개발해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중국 전기차 업체 신규 납품도 하고 이래서 이익도 한 130억 정도 이익을 내는데 시총은 한 2,600억인데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전기차 부품 쪽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탁월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런 건 우량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전기차 관련 주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 전략을 유지해도 무리가 없을 거로 봅니다. 네, MS 오토텍도 목표가까지 보유로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